사실은 내가 같은 과목을 잘 선택해서 좋은 대학교를 간다라는 거는 선택할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잘했다고 해서 더 좋은 대학교를 간다? 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게 있고요. 요거를 좀 잘 선택해야지 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좀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학원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조합이 이거예요. 선생님 이거 물화지 해야 돼요? 화생지 해야 돼요?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에게 맞는 과탐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과탐을 선택할 때 그냥 학생 수가 많다 또는 여기가 성적이 좀 잘 나온다 단순한 기준들로 선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과탐 선택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할까요? 과탐 선택을 잘해서 원래 성적으로 못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었나요? 이제 학생들이 과탐 선택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과탐 선택은 이때 합니다. 수능 과목 선택을 하고 내신 과목 선택을 할 때 과탐 과목 뭐로 선택할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내가 과탐 과목을 잘 선택해서 좋은 대학교를 간다라는 거는 수능 과목 선택할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 수능 과목 선택은 언제 영향이 있냐면 바로 정시를 간다거나 점수를 맞추는 거죠. 또는 수시로 붙었는데 최저를 맞춘다거나 이럴 때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잘했다고 해서 더 좋은 대학교를 간다? 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게 있고요. 요거를 좀 잘 선택해야지 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좀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전공 과목과 연계되는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조금 더 본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고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다 라고 하면 기계공학은 특히 물리랑 화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과인데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으로 선택해서 내가 공부했어요. 기계공학과를 가기 위해서요. 라고 생기부를 쓰면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가 물리랑 화학을 공부를 했다. 요 내신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활동 또는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책을 읽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생기부에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성적보다 조금 더 나은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략이라고 표현하죠. 진짜로 대학만 정말 잘 가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뭐부터 설정을 해야 되냐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를 결정하냐면 내가 갈 전공부터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전공에 맞는 생기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이러한 학교, 이러한 전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자기 학교에서 자기보다 내신이 높은 친구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간 사례들은 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공을 못 정하고 고민만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은 과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보다 실제로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진짜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 저의 노하우 말씀을 드릴게요. 전공이라고 표현하지만 나의 적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적성과 관심사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을 공부해보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워요. 물, 화, 생, 지 과목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1년 정도 우리 통합과학을 배워보면 스스로 알게 돼요. 아, 나는 지구과학을 적은 노력을 했는데 더 성적이 많이 오르네? 라고 하는 학생마다의 특성이 존재해요. 내가 물리를 공부하는데 되게 잘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논리적이고 계산을 잘하는 친구들이 사실 물리를 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화학을 이해할 수 있는지 논리를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 능력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랑 화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두 가지를 보통 잘하는 경우가 존재해요. 물리는 또 공간, 지각 능력 또 있는 친구들이 물리를 좀 잘한답니다.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내가 인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생명과학을 선택하라고 많이 얘기하고 여기는 하나 더 봐요. 뭐냐면 꼼꼼함을 좀 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계산을 하는 영역이고 이 답이 나오면 기역, 니은, 디귿에서 이 답이 있는지 없는지로 OX로 풀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살짝 꼼꼼함을 놓치면 바로 실수로 넘어가서 오답을 해요.
바로 오답을 하면 한 문제 정도 틀리면 바로 1등급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오답 아무리 다 알아도 이 실수를 워낙 잘하는 친구들은 1등급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꼼꼼한 친구들한테는 너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학생 성향에 따라서 또는 학생 관심사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면 이 친구는 거기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자기의 전공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고민하는 아이들이 뭐라고 많이 질문하나요? 학원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조합이 이거예요. 선생님 이거 물화지 해야 돼요? 화생지 해야 돼요?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과 친구들이 대학을 가서 대학을 나눠보자면 이렇게 나눠져요. 자연대, 공대, 보건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근데 어떤 게 인기가 많니? 라고 하면 사실 공대랑 의사가 인기가 많아요. 공대 가려면 뭐가 필요해? 물화가 필요해. 보건의료 하는데 생명과학 필수죠. 물화생 추천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화생지를 선택을 했어. 그런데 공대를 가고 싶어. 물론 갈 수는 있는데 얘기할 내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너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면 물화생을 내신으로 선택을 해라. 내신으로 선택하면 우리 전략 짜기가 그때 수월해져. 내가 만약에 물화생이 아니라 화생지를 했는데 공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고등학생 때 말고 중학생 때부터 과탐을 미리 정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대학 입시만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맞습니다. PD님 말씀이 맞아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도 어머님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어머님들이 미리 와서 상담하시는 경우 중에서 이미 전공을 좀 정해놓으신 어머님들이 존재합니다. 물리화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물리화학 선택하면 확장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물리화학을 준비하는 어머님들 존재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탐 선택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탐을 선택한다고 좋은 대학교를 가가 아니라 이 선수로 뛸 우리 학생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학생 성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백날 우리 허수가 많아서 또는 이거 점수 잘 받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 애가 그걸 한다고 해서 잘 할지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학생이 본다면 학생도 본인이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얘가 어떤 거 할 때 조금 더 잘했는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과탐 과목 선택을 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궁금하면 책을 펴보시고 한번 훑어보시면서 이걸 내가 잘하겠다 또는 내가 흥미롭다 이거는 좀 어렵겠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확신이 들게 될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